엄마표 영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성적도 잘 나올 거다. 그런데 이건 좀 별개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공부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영어 정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초등 영어 가장 큰 목표는 영어를 싫어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켜서 아이가 영어에 학을 떼서 너무 싫어하게 만드는 것만큼 최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초등학생도 학생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자, 영어 정서나 공부 정서나 같은 말인데요. 영어나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공부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 정서를 지켜주면서 공부 정서도 지켜주면서 공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공부 정서는요, 영어나 이 공부를 막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영어를 엄청 좋아하고 공부를 엄청 좋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영어 정서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매일 할 건 하게 했어요. 흘려듣기 30분 이상, 집중듣기 15분 이상, 영어책 읽기 30분 이상. 이 세 가지 루틴은 무조건 매일 했어요. 자, 이것만 했나요? 수학 하루에 30분, 한글책 30분 이상 읽기. 이것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매일매일 당연하게 하게 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게 캐다맘님, 영어를 놀이처럼 즐겁게 영어 정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으면서 갑자기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곤란한데요,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3종 세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를 싫어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매일매일 30분을 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학을 싫어하게 될까요? 저희 애들은 반대였어요. 제가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고 자신이 있어서 저희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나중에 그건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수학 문제집 매일매일 30분씩 풀기를 시켜서 결국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나요? 뭐냐면 공부 습관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정서를 지키면서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또 당연히 영어 정서를 지키면서 영어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게 진정한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 그리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이 3가지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면 정서 망가지지 않으면서 습관도 만들 수 있고요. 이 2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쌓이겠죠. 그러면 아이는 더 좋아하게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잖아요? 잘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결국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레벨이나 성적이나 이런 거에 연연을 정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에서 뭐 단원평가 점수라든가 뭐 받아쓰기 점수라든가 이런 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막
혼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몇 점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또 몇 점 이상을 받으면 뭐 선물을 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다? 매일매일 할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걸 하면 무한 칭찬, 폭풍 칭찬, 그리고 보상도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그 공부 정서를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공부 습관을 만들게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요, 제가 다음 영상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정서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공부 습관, 공부에 대한 태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 바로 물어보면 얼마나 자세히 친절히 알려주나요? 그쵸? 우리 아이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이 세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내가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는 성취감, 이걸 꼭 경험을 하고 가져야 돼요. 아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편한 것만, 쉬운 것만 하고 살 수 있나요? 남은 평생을? 그렇게 못해요. 영어 싫어하게 될까봐 심지어 눈치를 보게 된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주고 영상 찾아주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엄마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싫어할까봐 너무 눈치를 보고 막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희 집에서는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룰이 있고요. 그걸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가 정했을 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의 권위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요즘 되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왠지 약간 부정적인 말 같고, 또 뭔가 통제, 압박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권위는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 입장에서 울타리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권위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 안전, 건강, 이걸 위해서 엄마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그걸 가르쳐야죠. 그리고 아이는 그것에 따라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치하는 거 아이들 얼마나 싫어하나요? 지금도 싫어해요, 우리 애들. 애들 다 싫어하죠. 어른도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니엘이 예전에 6살 되게 어릴 때 신경치료를 했었거든요. 정말 저도 막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애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근데 그때 그 고생은 그때뿐이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양치를 하지 않으면 이가 썩을 것이고, 이가 썩으면 내가 신경치료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을 못해. 애들은 당장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금 귀찮으니까 양치를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엄마는 권위를 가지고 양치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 습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이요, 어리죠. 어리지만 초등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은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엄마의 본분은 뭐예요? 아이를 케어하는 거죠. 아이가 뭐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이게 엄마의 본분이죠. 아이 기저귀 안 갈아주는 엄마 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공부 정서가 망가질까봐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아이가 좋아할 때만 하게 한다? 아닙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노력을 해보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그냥 영어에 이제 학을 떼게 만드는 게,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영어책을 아이가 읽게 만들고 이런 거, 또는 애가 수학 수준이 기본 수준인데 막 최상위 이런 거를 시켜, 그런 거요.
그게 공부 정서를 망가지게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된 공부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양을 매일매일 하게 하는 거, 이 공부 습관 들이는 거는요, 당연한 거고요,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럼 그걸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영어 정서, 공부 정서 안 망가졌어요. 우리 캐리스가 최근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가 왔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내가 책을 많이 읽게 키워줘서 고마워. 국어 공부는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했고, 그리고 잠수내 영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영어 해야 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울컥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건 엄마가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해도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표의 핵심은 저는 정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엄마의 권위 없이 엄마표 성공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원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정말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거를 하고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로 자라준 거에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영어 정서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하면서도 공부 습관, 공부를 대하는 태도, 책임감, 꾸준함, 이것도 같이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중학교 가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공부 정서, 영어 정서를 지켜주면서 또 공부 습관을 잘 만들어서 결국 중학교에서 상위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